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모임에서 용기 내어 말을 꺼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 속이 상한 적. 도움을 주었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는 태도에 마음이 서운해진 순간.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 보는 듯한 눈빛과 말투를 느낀 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존중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존중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자세, 무례한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는 법에서 비롯된다. 지금부터 이 4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주겠다. 이 지혜를 실천한다면 더 이상 얕잡아 보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1. 첫인상이 나를 결정한다. 웃음도 전략이다. 첫인상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상대방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단 몇 초 만에 당신을 평가하고 이미지를 형성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옷차림, 표정, 말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통해 그 사람을 파악하려 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당신을 그렇게 판단한다. 따라서 첫인상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표정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이후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웃음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애실애실 웃는 습관은 상대방에게 가볍고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위험이 크다. 특히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과도하게 큰 소리로 웃거나 필요 이상으로 맞장구를 치면 상대방은 당신을 편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과도한 웃음은 나는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은근한 미소에 있다. 은근한 미소는 단순한 긍정의 표현을 넘어 자신감과 여유를 드러낸다. 이 미소는 나는 나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대방에게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가벼운 농담을 던졌을 때 지나치게 큰 소리로 웃으며 맞장구를 치기보다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라. 상사는 당신을 단순히 잘 웃는 사람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차분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이다. 2. 내 자신을 믿어야 남도 나를 믿는다.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자신감 없는 태도는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당신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기 쉽다. 하지만 자기 존중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말투, 행동,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드러나는 태도다.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이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분명히 다르다. 겸손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태도지만 자기 비하는 자신을 폄하하는 것이다. 한 예로 회의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
누군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준 상황을 떠올려 보자. 이때야 제가 괜히 잘못된 아이디어를 냈나 봅니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의견을 더 가볍게 여길 것이다. 반대로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말에 더 신경 쓰도록 만든다. 자신감은 그저 머릿속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행동, 표정, 목소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대화 중에 자꾸 주저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아무리 중요한 의견이라도 무시당하기 쉽다. 반대로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들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회의에서 의견을 발표할 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며 말하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한마디에도 확신이 담겨 있으면 상대방은 당신을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다. 만약 발표 도중 실수를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부분은 다음에 더 보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라. 이런 태도는 당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드러낸다. 자신감은 당신이 가진 최고의 옷이다라고 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는 단지 외형적인 태도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안정감이 외부로 표현된다는 뜻이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칭찬을 받았을 때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라고 부정하지 말라. 이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당신의 가치를 낮추는 행동이다. 칭찬은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기쁩니다라고 응답하라. 이 한마디만으로도 당신은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동료가 당신의 보고서가 좋았다고 칭찬할 때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라고 말하면 당신의 노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꼴이 된다. 반면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알아봐 주셔서 기뻐요라고 말하면 동료는 당신의 전문성을 더 높이 평가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인간관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다. 자신감을 가진 당신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태도가 변하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3. 무례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무례한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특히 이들은 상대를 가려가며 막대하는 경향이 있다. 약자에게만 강하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태도를 바꾼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큰 소리치는 사람은 상사나 권력자 앞에서는 공손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신호다. 무례한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당신은 점점 더 소모되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 몰래 저래라며 익숙해진다. 그러나 이 익숙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무뎌지고 결국 무례함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자존감의 하락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무례한 사람의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라. 예를 들어보자. 동행인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런 말씀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차분히 말하라. 이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동시에 당신이 그러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타인의 취향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이 선택한 물건이나 취향에 대해 왜 그런 걸 샀어? 라며 비웃는다면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 대신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라고 단호히 말하며 자신의 선택을 지키라. 많은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당신에게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순간,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를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을 수 있다. 무례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단지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위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불필요한 갈등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처럼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는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들 것이다. 4. 갈등을 피하지 말고 현명하게 맞서라. 갈등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 하고 조용히 참아 넘기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갈등을 회피하는 태도는 당장은 상황을 조용히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뿐이다. 갈등은 단지 싸움의 원인이 아니다. 이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신호일 뿐이다. 잘 다룬 갈등은 관계를 성장시키고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의견의 충돌은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갈등도 마찬가지다. 이를 잘 활용하면 관계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 직장에서 동료가 부당하게 일을 떠넘긴다면 저한테만 일을 떠넘기세요 라고 화내기보다는 이 일을 제가 맡으면 다른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율이 필요합니다라고 차분히 말하라. 논리적인 접근은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갈등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나치게 양보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희생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상황을 조용히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자존감을 훼손한다. 적절하게 선을 긋는 것은 당신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다. 모든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니다. 갈등을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보여준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 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떠올려보라.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라.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더 큰 존중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라. 은근한 미소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무례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태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지금부터 실천하라.